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해왔던 궁금증들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의구심이 들고 궁금해했던 거를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발라요. 이것저것 발라서 스킨케어를 딱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또 막상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지속력이 좋고 매트하고 커버력이 높고 이런 파운데이션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애초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 스킨케어 단계를 조금 줄이고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고르면 시간 면에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졌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험은 이쪽 얼굴에는요, 오늘 제가 스킨케어를 굉장히 팡팡 터지게, 수분감이 팡팡 터지게 해주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고요. 이쪽은 스킨케어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다고 해도 약간 그냥 스킨으로 결 정리 정도만 해주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쪽은 스킨케어에 촉촉함이 많지만 매트한 파운데이션, 이쪽은 스킨케어에 촉촉함은 없지만 촉촉한 파운데이션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발림성, 표현력, 지속력을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가 돼요. 저도 평상시에 너무 궁금해왔던 부분이라서 한번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스킨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스킨은 그냥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결 정리는 조금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양심상 그렇기 때문에 스킨은 이쪽 나누지 않고 두 군데 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에서 코는 왜 안 바르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코도 발라요. 이게 편집이 될 뿐이지 어떻게 코만 빼고 바르겠습니까? 코도 발라요. 자, 이렇게 스킨으로 닦아내줬고요. 이쪽은 스킨케어를 오늘 수분감 터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겨울마다 잘 쓰는 이 스킨푸드의 흑석류 볼루밍 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을 넘게 발라버리면 어떡하지? 여기 이렇게 반만. 그리고 이 아토팜의 리얼 베리어 수분 젤 크림, 이거는 정말 즉각적인 수분을 주기에 좋은 크림이에요. 근데 영상에서 지금 광부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광이 막 번들번들한데 여기는 메말라 있어. 이거는 가볍고 즉각적인 수분을 채워주기에 굉장히 좋아서 지금 당장 내가 수분감이 너무 메말라 있다 할 때 바르기 좋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아토팜의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는 진짜 성분도 착하고 보습도 잘 돼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벽 강화 크림이어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맨날 했다 지웠다 자주 하니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얇아지고 막 원래 제가 붉은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홍조도 생기고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장벽 강화 크림을 더 믿고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당김이 72시간 동안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72시간 동안 그렇게 세수도 안 하고 있겠어요. 적어도 제가 오늘 초저녁에 바르고 자고 다음날 낮까지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까지는 건조함이나 당김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뜨거나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쓰기도 좋고 저녁에 쓰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발라줬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사실 저는 촉촉함에 선크림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선크림을 이쪽만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진짜 내 피부는 정말 진무입니다. 이게 선크림이 세 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선크림도 굉장히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 되게 좋은 선크림? 촉촉함이 달라. 메말라 있고 촉촉해. 이렇게 반반씩 스킨케어를 다르게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다르게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하는 이 메마른 피부에는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이것도 제가 굉장히 촉촉하다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바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완전 촉촉한 스킨케어를 해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하는 곳에는 이 더블웨어를 원래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더블웨어 이것도 원바닐라, 그 다음에 퓨처리스트도 원바닐라를 가지고 와서 손등에 비교를 해보니까 색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건 되게 핑크빛이 돌고 이거는 되게 옐로우빛이 돌고 같은 원바닐라인데도 이게 조금 더 밝다고 해야 되나? 좀 결론적으로 같은 원바닐라인데도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더블웨어가 좀 안 맞으면은 이 에뛰드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이것도 굉장히 매트하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색을 맞춰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쪽에 퓨처리스트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피부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진짜 매트한데? 근데 원래 그거잖아요. 매트할수록 지속력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쪽이 되게 매트하게 표현되면은 이쪽도 지속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저는 원래 퓨처리스트 사용하면은 얼굴에서 광이 나요. 평상시에 제 상태라면. 근데 이게 발림성부터가 달라요, 지금. 되게 크림처럼 스무스하게 발리지 않고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펴발랐을 땐 아닌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펴바르는 동안 피부가 수분감을 싹 먹었어요. 제가 이쪽하고 이쪽을 다 바른 뒤에 자연광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막 뜨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발림성이 조금 스무스하지 못할 뿐 뜨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촉촉하지 않게 발린 적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파운데이션이랑 원래 오일 같은 거랑 만나면 더 파운데이션 흡수가 어두워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운데이션이랑 오일이랑 섞으면은 톤이 조금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촉촉한 오일 성분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약간 텁텁하고 하얗게 발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더블웨어. 더블웨어가 너무 노래. 과연 더블웨어를 썼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광이 유지가 될까요? 이 퍼프도 반대쪽으로 발라볼게요. 뭔가 발림성이 우선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되게 촉촉하잖아요. 촉촉하면은 원래
이 퍼프의 미세한 구멍 자국이랑 브러쉬를 써도 결 자국은 더 잘 남아요. 촉촉한 쪽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이 스펀지 자국이나 이런 거는 좀 남는 편인데 그래도 발림성 자체는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지금 여기 더블 레어 썼는데도 광 나는 거 보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어때요? 이게 지금 자연광의 상태거든요? 제 방 베란다인데 이쪽이 촉촉한 스킨케어의 매트한 파운데이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이 촉촉하지 않은 스킨케어의 촉촉한 파운데이션. 근데 제가 지금 바르고 바로 베란다에 나왔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보이는 것도 이쪽이 자연광에서 이게 은근히 더 티가 안 나네? 이게 더 광이 나고 매트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여기는 되게 편하네요. 근데 여기는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약간 갑옷을 입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이쪽은 그냥 되게 편하네요. 내 살같이. 이게 틀리네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느낌이 여긴 되게 편안한데 여기는 약간 갑옷을 뭔가 입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광은 차라리 이 조명에서 따로 썼을 때 더 이쪽 광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지금 되게 불편해요, 여기가. 근데 이 피부가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랐고요. 오늘 일부러 여기에 뭐 파우더나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블러셔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눈썹, 섀도우, 립 이 정도만 바르고 나갔다 올 건데요. 나머지 메이크업을 좀 빠르게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와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외출을 해서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광이 나요. 보이면 보이시죠? 광. 여기는 이 정도의 광이 있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여기는 광이 돌고 여기는 그 피부의 윤곽 때문에 광이 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막 여기처럼 광이 나진 않거든요?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깜깜해졌어요. 피부는 이따가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이만큼 지났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입술 다 지워줘서. 이렇게 제가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깜깜해져서 자연광에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쪽 얼굴이 솔직히 아까만큼 광이 나진 않아요. 근데도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그래도 조금은 광이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무너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정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이쪽이 여기는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가요.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가 각질이 떴죠? 각질 부각도 살짝 있고 무너짐도 살짝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퓨처리스트를 평상시에 사용을 해도 저한테는 무너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 진짜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피부의 편안함.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 기초를 탄탄하게 했던 쪽은
약간 마이구미의 젤리 같은? 정말 딱 맞아요. 마이구미의 그런 젤리 같은? 겉도 젤리 같고 속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 젤리빈의 젤리,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젤리빈의 젤리는 약간 겉에는 좀 오도독 소리가 나는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는 그냥 젤리 같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피부의 겉에 그런 막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저한테는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피부의 불편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큰 차이점이었고, 물론 피부가 이쪽에 스킨케어로 조금 더 탄탄하게 해줘서 그런지 더블웨어를 썼는데도 이쪽은 광이 조금 더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처음만큼의 광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보다 조금 더 광이 줄어든 정도? 무너짐이 아까 코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너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떴어요. 이게 카메라에는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정말 자세히 봐야지 알 정도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약간 떴어요. 확실히 스킨케어를 안 하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스킨케어를 하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보다 매트하네요. 이게 파운데이션의 영향을 어쨌든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스킨케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정말 놀라운 건 정말 피부의 편안함이 다르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쪽에 유일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주름 끼임. 주름 끼임이 어쩔 수 없이 촉촉하면 주름 끼임이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촉촉해서인지 눈 밑에 주름 끼임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뜨는 현상이 있었고 여기에는 주름의 끼임이 살짝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피부의 편안함이 그렇게 다를지 몰랐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이렇게 실험으로 풀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피부 상태,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어떤 조합을 써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시간인데요. 이번에 아토팜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뷰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 20명의 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피부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메이크업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 날짜는 11월 24일이고요. 장소는 강남역 부근의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신청 방법은 이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피부 고민, 그리고 평상시에 저한테 궁금했던 점, 이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 궁금했던 점,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평상시에 뭐 다이렉트나 이런 걸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 중에 특히나 파운데이션, 뭐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거를 한 방에 그 자리에서 풀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그냥 저한테 궁금했던 거, 그리고 저의 뭐 실물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려 어떡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표를 21일 월요일에 할 건데 그날 핸드폰으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연락을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꼭 24일날 뷰티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실 저번 뷰티 클래스도 굉장히 재밌게 끝냈기 때문에 이번 뷰티 클래스도 재밌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날 모든 고민을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해요. 24일날 만나요. 안녕!